애플워치 하나 사주시나요? 이번엔 사주겠지? 저 애플... 페이 나왔죠? 오늘 써봐야 되는데? 그쵸. 근데 애플... 주식 좀 올랐던데? 그게 아니라 애플... 파이 먹고 싶다. 이게 아닌데...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애플페이가 한국에 정식 런칭을 하면서 애플워치의 활용도가 한층 더 올라갔고, 이참에 애플워치를 하나 장만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나 선물용으로도 꾸준히 인기 있는 제품이 애플워치이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해 애플워치 선택 가이드 2023년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2021년, 2022년 영상에서도 영상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스마트폰과 달리 애플워치의 경우 필수템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좀 아깝기도 하고, 매년 바꾸고 싶은 그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구입하려고 보면 수많은 제품들로 인해 머릿속이 지진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현재 애플 스토어에 가보면 판매하고 있는 모델은 세 종류. 거기서도 알루미늄이니 스테인리스니 티타늄이니,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저도 매년 애플워치를 바꾸는 게 아니다 보니 다시 들어가 보니 엄청 복잡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구독자분들은 얼마나 더 머리 아플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케이스 소재 선택하기입니다. 애플워치는 여러가지 시리즈들이 있지만 그해에 출시된 제품들은 프로세서는 동일하고 이제 기능만의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케이스 소재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모두 책정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눠 볼 수 있는 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티타늄으로 나눠서 구분이 되어 있고, 가격 또한 위로 올라갈수록 더 비싸긴 비싸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제품이냐? 뭐 사실 애플워치에서는 그게 또 아니기도 하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과 다르게 티타늄 소재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조금 상위 버전이 티타늄으로 출시를 했지만, 새로운 버전부터는 울트라라는 애플워치 라인업이 새롭게 생겼고, 그 울트라가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면서 스테인리스 스틸 상위에 있던 티타늄 버전은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울트라를 구입한다? 티타늄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티타늄을 구입한다? 울트라가 따라오는 그런 관계랄까요? 그러니까 예전 티타늄이라고 한다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과 모든 기능은 동일하지만 케이스 소재만 바뀌었다면, 이제는 아예 울트라가 티타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도 자체가 다른 그런 모델로 출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울트라의 경우 기능 자체가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제품, 막 추천하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방수, 레크레이션, 스쿠버 다이빙, 러기드한 디자인으로 타겟층이 확실한 제품이 애플워치 울트라이죠. 그렇다 보니 사이즈도 49mm로 좀 크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배터리도 또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무게 자체가 매우 무겁고 R 사이즈가 크다는 점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기보다 당사자가 좀 많이 찾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새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사용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써보니까 이제 느낀 건데, 이 애플워치 울트라만의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무게가 무겁기도 하고 제가 여기 있는 기능들을 모두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제 아까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애플워치 울트라 자체가 러기드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디자인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티타늄 소재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정리해봤고, 이제 다음 남은 것은 가장 많은 분들이 구입하는 알루미늄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요약하자면 스테인리스 스틸의 가격이 높은 만큼 더 고급스럽고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더 좋다, 스테인리스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알루미늄의 경우 스테인리스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운동 그리고 활동성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고, 스테인리스 스틸은 더 무겁긴 하지만 소재에서 오는 고급감의 차이로 저는 패션용 시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무광과 유광과의 차이도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무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재의 차이로 인해 생활 흠집이 강하지만, 스테인리스는 유광이라서 오래 쓰다 보면 일반 시계처럼 생활 흠집들이 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있는 유리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이온엑스라고 해서 흠집보다는 충격에 강한 소재를 사용했고, 스테인리스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흠집에는 강하지만 충격에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리즈 7부터는 좀 개선되긴 했어요. 요약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올인원으로 쓴다면 알루미늄을 추천해드릴 수 있고, 패션과 고급감을 원한다면 스테인리스 스틸, 러기드함과 특화된 기능을 원한다면 울트라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소재에 대한 차이점을 느꼈고, 이제 구입하려고 보면 또 고민되는 게 있어요. GPS를 구입해야 되냐, 셀룰러를 구입해야 되냐. 이것도 제가 여러 대의 모델 또 써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핸드폰을 두고 밖에 나가서 단독으로 활동하는 일이 많다면 셀룰러를
셀룰러를 추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에게는 GPS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잘 생각해봐요. 요즘 시대에서 우리가 스마트폰과 내 몸과 떨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셀룰러는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셀룰러의 장점은 아이폰이 곁에 있는 순간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셀룰러 버전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제 러닝을 할 때 그때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면 이제 걸그적거려서 스마트폰을 두고 러닝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애플워치에 셀룰러가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핸드폰을 들고 움직인다? 그러면 셀룰러가 있나 없나? 똑같은 거지. 근데 애플이 또 교묘하게 이걸 머리를 잘 썼다고 해야 할까요? 알루미늄의 경우 GPS, 셀룰러 따로 옵션으로 만들어 놨지만 스테인리스 스틸 이상부터는 모두 셀룰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알루미늄의 셀룰러 옵션을 고르게 된다면 가격이 좀 많이 높아지고 스테인리스 스틸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정도의 가격이면 그냥 스테인리스로 가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가격 보니까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 셀룰러의 가격 차이가 한 25만원 정도 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 차이라면 셀룰러를 꼭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벼운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알루미늄의 셀룰러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이즈에 대한 차이가 있죠. 사이즈는 진짜 사실상 이제 진짜 주관적이에요. 이것도 역사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자면 애플워치는 예전부터 사이즈에 대한 변화가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3까지는 38mm, 42mm로 구분되어 있다가 시리즈 4부터 6까지는 40, 44mm, 시리즈 7부터 지금까지는 41mm, 45mm 이렇게 두 가지의 구조로 점점 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져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 사이즈가 많이 커진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기술에 대한 발전으로 디스플레이의 배제를 줄이면서 디스플레이가 점점 더 커져왔기 때문에 알 사이즈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 베젤이 줄어가면서 디스플레이만 더 커져온 형태로 지금까지 발전해왔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작은 사이즈는 여성분들이 많이 구입하시고 큰 사이즈는 남성분들이 많이 구입하시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것보다 그 사람의 손목 사이즈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보잖아요. 남자의 경우에도 손목이 얇으신 분들은 41mm를 착용하는 경우도 꽤 볼 수 있었고 특히 시리즈 7부터는 41mm로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진짜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의외로 41mm가 남자한테 어울리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울트라에 들어간 49mm 사이즈 49mm도 49mm지만 알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차보 결정을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울트라가 그렇게 막 썩 예쁘진 않아요. 알 사이즈가 너무 커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는 또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애플워치는 나이키 에디션도 있고 에르메스 에디션도 있는데 그거는 뭐야? 애플워치에서 특별한 에디션이라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에르메스 에디션, 나이키 에디션 이렇게 두 가지가 말이죠. 근데 원래는 애플워치에서 티타늄이 울트라로 바뀐 것처럼 에디션에 대한 변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나이키 에디션은 전용 워치 페이스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나이키 에디션, 알루미늄 두 가지의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용 페이스가 있는 나이키 에디션을 추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애플에서 워치OS 9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모델 구분 없이 모두 나이키 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워치OS 9이 시리즈 3 이후로 모두 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거의 사실상 다 가능한 거지. 그래서 사실상 나이키 에디션은 이제 사라졌다고 보면 되고 실제 애플스토어 온라인을 가더라도 나이키 밴드만 구입하지 이제는 패키지로 구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르메스 에디션은 이제는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만약 이거를 선물할 정도라면 진짜 가족이거나 엄청 친한 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할 때나 임팩트가 필요한 아주 큰 기념일 정도?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어차피 가장 저렴한 알루미늄과 에르메스 에디션과 기능상의 차이 그리고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싼 값을 주고 사기엔 좀 아깝긴 해요. 저만 해도 뭐 이제 400만원짜리 노트북이라면 그만한 값어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구입할 수는 있겠지만 에르메스 에디션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에르메스 에디션을 대체 왜 구입하냐? 에르메스 에디션은 166만 9천원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특별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르메스 전용 워치 베이스를 제공한다는 점, 두 번째는 에르메스에서 만든 명품 가죽 밴드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로 구입한다면 밴드가 한 가지만 들어있지만 에르메스 에디션은 가죽 그리고 스포츠 밴드를 한 개 더 제공해주고 보증기간 또한 에르메스 에디션은 1년이 더 늘어난 2년이 기본 보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르메스 에디션은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에르메스에서 뭐 가방이나 스카프나 여러가지로 구입해도 이제 진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되고 그것도 재고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이 가성비로 많이 팔린다랄까? 심지어 애플워치가 처음 나올 때 에르메스 에디션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가잖아요. 그러면
에르메스 에디션 애플워치 살려고 진짜 오플런해요, 오플런. 자, 여기까지가 애플워치에 대한 여러가지 라인업을 종합해봤고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할 시간이 왔습니다. 빠르게 이야기해서 나는 애플워치를 처음 구입하는 거고 아직까지 매일 착용할지 안 할지도 아직 이제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고 조금만 돈을 투자해서 찍먹만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 SE 2세대를 입문용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기엔 시리즈 5, 시리즈 6를 적절하게 섞은 듯한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359,000원으로 이제 조금 뭐 그렇게 막 저렴하진 않지만 그나마 애플워치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셀룰러를 추가하더라도 429,000원 오픈마켓에서 할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입문용으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더 저렴한 것을 원하잖아요. 애플워치 SE 1세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오픈마켓에서 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SE의 경우 1세대나 2세대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프로세서가 변하면서 20%더 빨라진 정도,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졌고 색상의 변화가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진짜 입문용으로 생각한다면 SE 1세대가 훨씬 저렴하다면 그것을 구입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애플워치를 잃어버려서 새롭게 구입하려고 하는데 만약 시리즈 5, 6, 7, 8에서 느꼈던 AOD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SE의 구입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SE가 유독 저는 아쉬운 점이 AOD를 지원하지 않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AOD가 이 시기에서 주는 매력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플워치에 좀 입문을 해서 좀 오랫동안 한 번 구입해서 오랫동안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리즈 7과 8을 추천드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리즈 8과 7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차이점이라면 체온 측정 센서가 들어가면서 생리 추적 기능이 더 향상되었다는 것. 그래서 애플에서는 공식적으로 시리즈 7을 팔진 않지만 만약 오픈마켓에서 시리즈 7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8보다 7을 구입하는 것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작년까지 판매했던 시리즈 3는 어떻냐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진짜 좀 비추드리고 싶다. 이러면 가장 오래된 38mm와 42mm의 폼팩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거를 좀 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미리수와 비교했을 때 베젤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 구형처럼 보여서 저는 시리즈 3까지는 더 이상은 추천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어떤 걸 사야 할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만약 애플워치를 구입한다고 생각한다면 시리즈 5, 6, 7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더 존버를 해요. 그럼 누구한테 업그레이드를 추천하냐? 시리즈 4 이하를 쓰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기준점을 놔둔 것도 그거예요. 시리즈 5부터 AOD가 이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에서의 차이가 더 중요하지 나머지 변화는 사실 이제 좀 미미한 변화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부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프로세서를 봐도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워치에 들어간 SIP라고 해서 뭐 S6, S7, S8이라는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상 시리즈 6, 7, 8까지 프로세서가 모두 동일하고 성능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지어 최근에 나온 애플워치 SE 2세대도 같은 칩을 사용했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애플워치는 라인업별로 좀 다양하기도 하고 특히 뭐 가격별로 소재별로도 많이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구입용 아니면 선물용으로 이제 알아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머릿속이 지진 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한 영상으로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애플워치 밴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지난 영상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도 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페이 또 장점이 그거예요. 탁 해서 탁 찍으면 끝.